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7일입니다. 화이팅 하고 가겠습니다. 국힘은 끝났어요, 여러분. 국힘은 끝났고 지금 국힘은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고, 국힘의 내년 총선 전략은 반중 정세를 자극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윤석열에 반대되는 민주당이나 좌파 진보나 그리고 일반인까지 적폐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전략은 내년 총선까지,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의 적폐를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여론 선동거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가지고는 총선을 못 이깁니다. 국힘이 몽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듣는 이야기는 민주당은 지금 룰루랄라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일당을 안 뺏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는 한 자기들이 이긴다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릴 것이, 이 국힘은 윤석열의 완벽한 꼬봉, 손오공의 머리카락도 못되고 완벽한 꼬봉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노인네를 끌고 다니면서 70대의 노인네를 홍위병으로 삼는 한 내년 총선은 완패합니다. 오늘 그 문화일보에서 휘황찬란하고 몽상적인 기사를 내는 것을 보고 이 영상을 찍는데요. 여권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을 자객공천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윤희숙 등등을 전략적 허용을 하고 조정훈을 영입을 해서 총선을 이기겠다, 무슨 수든 쓰겠다 하는데, 이게 개소리고 몽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경원은 수양버들같이 동작을해서 국회의원만 한번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나경원도 아마 지 코빼기를 지키려면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전략적 허용으로 국힘의 중도 수도권을 견인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며, 만약에 안철수가 윤석열 정권을 돕는다면은 안철수는 차기 대권원 고사하고 정치인으로서 마감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윤희숙, 한동훈, 원희룡을 전략적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세 명은 현재부터 내년 총선까지 아무런 정치적 확장성이나 파괴력이 없어요. 파괴력이 없어요. 이 윤희숙이 똑똑하죠, 그죠? 근데 윤희숙도 지금 정치 오희를 구사하고 평론을 하는 걸 보면은, 요새 강적들의 그 메인 평론가로 나오죠. 그냥 윤희숙 얘도 그냥 문재인 적폐, 이재명 적폐, 민주당 적폐만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 외에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민주당을 싫어서, 문재인 정권 5년이 싫어서 간신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고 정의와 헌법과 법률 가치는 없더라.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할 수 없이 극우 극자, 극우는 없다. 대한민국에 그 꼴통들만 25%만 양당을 지지하고 있으니, 나머지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국힘의 전략공천 또는 자객공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민초 국민들은 부유같이 새로운 세력을 찾아다닐 것이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거 안 한다, 투표 안 한다.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골 때리는 애들인데, 얼마나 이 문화일보가 조선일보다 더 강성 우파지죠, 그죠? 근데 아주 선명해요. 문화일보 필진등에 보면은 그 TV조선의 개군 논설위원으로 나오는 이현종이라고 있나요? 김현종인가 이현종? 낯살도 별로 안 먹은 놈이 말이야. 몸만 똥콩 잡았고 머리는 흰 백발로 나오는 애. 걔 같은 애도 있으나 이 문화일보 필지를 보면 대단히 선명하고 우파적인 색채를 가지고 전국을 질러요. 동아일보 이기홍 같이. 아휴, 죽겠다.
얘네들은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무슨 짓을 해야 하더라도 이겨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김기현 그놈을 쫓아내지 않고 또 유승민이나 또는 안철수를 완벽하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완벽하게 쓰는 코스가 들어가는데 이준석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때문에 2030 애들이 실망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끝이지. 제가 그러잖아요. 간신히 이겨도 윤석열 정부는 레임되게 들어가고 지면은 더 레임되게 들어가요. 응? 아니 민주당 애들이 149석 얻고 국힘이 151석 얻는다 그래서 그게 국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민주당이 80석 이하, 100석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레임덕입니다. 이 윤석열이란 이 거칠은 바보가, 폭력적인 바보가 170석을 목표로 한다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170석을 만들으라고 지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나중에 주말에 한번 찍을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끝이다.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말이다. 내일 당장 투표하면은 원내 가반은커녕 일당도 바라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 대책은 공천혁신인데 공천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준석 언급하기 싫고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를 다 날려버리고 지금 윤석열의 비판적인 인사들은 다 날려버리고 전형적인 압정에 들어가는 이 세계에서 무슨 공천혁신이 되냐? 사람이 안 모일 거예요. 고고TV가 계속 이런 말하죠. 국민의힘의 새로운 신진 인사는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윤석열의 쫄따구들 건판 출신들을 제외하고는 인지도의 실력, 전투력까지 갖춘 인물들을 찾아내서 선수로 등장시키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다. 꼴값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인지력이나 전투력까지 갖고 있는 애들이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이래. 원희룡은 벌써 평가가 끝났어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 철없이 국토부 장관을 주고 나니까 일타 강사로서 윤석열이 적폐무리하는 일타 강사로서 대장동 일타 강사, 부동산 일타 강사로 뛰고 있는데 윤석열로 원희룡을 갖다가 조져야지. 일타 강사는 적폐고 범죄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같은 애는 정치적 검증이 전혀 안 됐고 한동훈은 강남을 제외하는 어디를 나오든 완벽하게 질 것이며 그 다음에 윤희숙 같은 경우는 이건 애가 인상이 더럽게 안 좋아하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 윤희숙 같은 경우 독한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지금 중도와 합리적인 지성들은 너무 애들이 오물을 튀기든 강하게 그냥 똥덩어리를 서로 날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선두에 지금 윤희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오물을 갖다가 상대편에 강하게 던지는 애, 이런 애 앞으로 정치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원희룡, 한동훈, 윤희숙 같은 한동훈 같은 애는 정치적인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았고 원희룡이나 한동훈이가 문재인 민주당 적폐물에 들어가서 강한 어투를 구사하면 불사갈수록 널거리만 좋아하지 20대부터 50대까지 그리고 중도 진보 합리적인 지성들은 이런 거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썼다는 게 문화일보에서 이거 뭐 문화일보 허민이가 썼겠어요? 다 취재하고 썼겠지. 그러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국힘은 끝나고 총선이 완패한다는 시그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들끼리 실토하는 거야. 자폭하는 거야. 자멸하는 거야. 그래서 여권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전략적 허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윤희숙 의원들이 전략적 허용 대상자들이고 유승민, 이준석은 전략적 허용에서 가장 끝자리에 있다. 보면은 한동훈 전략적 허용, 원희룡 전략적 허용, 안철수 전략적 허용, 나경원 전략적 허용, 윤희숙 전략적 허용, 유승민 허용 보류, 이준석 허용 보류, 금태섭 영입 보류, 조정훈 영입 검토. 미치겠다. 이게 여권 애들이 몽상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만 제하고서 누가 윤석열을 도와? 누가 윤석열을 도우면 다 윤석열한테 당한 사람인데
이 말꼬라지를 하고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끝난 정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 아니 금태섭을 뭐 여기 보루야. 금태섭은 지금 양당 체제를 끌고 신당을 차리고 있고, 조정훈이 얘가 요새 헷가닥헷가닥 하는데, 조정훈은 확실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데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지가 요새 갖고 나오는 게 뭐죠? 저출산 정책으로서 대책으로서 외국 동남아 도우미를 100만 원에 도입하자 그러는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안 돼요. 100만 원짜리 도입하면은 그것도 빈부격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국힘에서는 최저임금 줘야 된다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조정훈은 100만 원 주고 들어가면 조정훈도 안철수나 유승민 같이 완전히 칼질 당하고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이다. 조정훈이 살 길은 금태섭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금태섭을. 그럼 남아있다가 안철수 도와주는 일이고. 수도권에서 완패한다. 절벽이다. 121석 중에서 현재 18석이 있는데 지금 봐도 다른 게 없다. 바뀔 게 없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박수영 그 아주 잡놈이죠. 박수영 초선 여의도 연구원장. 아무리 국힘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수도권 121석 중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한 것은 20석 뿐이다. 20석도 많아요. 나중에 보세요. 분당까지 요번에 날아갑니다. 안철수가 있으니까 분당 가본 모르나 분당을도 날아갈 위기가 있으며 아마 수원 저쪽은 아주 완패할걸요? 고고TV 그 느낌으로는. 여권 전략가 A는 서울은 고전 상태고 경기도는 사실상 절멸 상태다. 절멸. 이길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분당까지 날아간다는 거야. 거지 같은 놈들. 여권의 선거 전략가가 있나? 고고TV에 가면 확 뒤집어버려. 응? 국힘이 지금 사고당협위원장 36곳을 갖다가 보수한다 그러죠. 응? 그 이준석이 하고 강남갑의 태용호 지역구는 보류 상태로 나왔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아무도 안 가? 아무도. 대구, PK 일부, 강남만 그냥 빠글거리고 아무도 안 가? 완벽하게 져요. 그래서 여권의 선거 전략가 A에 따르면 여당의 1차 목표는 서울 경기에서 40석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35, 140석가량, 135에서 140석가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미친다. 대잡이 있죠. 자한당 거쳐서 미래통합당으로 지난 총선을 치를 적에 얘네가 1차 목표가 135, 140석이었어요. 미래통합당이. 그러다 차명진이가 쓰리석 나오는 바람에 몇 석 얻었어? 89석인가 얻었죠? 미친. 그거보다 이번에 심할 거예요. 현재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이 있는 한 안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권의 선거 전략가에 따른 1차 목표가 135석에서 140석인데 이거 과반은 꿈도 안 된다. 그리고 더블민주당이 제2당이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게스팅 보트를 진 3, 4당과 연합해서 통치동맹을 맺어서 범여권 과반 의석을 만드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애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희망에 불과해요. 몽상이야. 고고TVMR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일단 김기현을 잘라내면은 고고TV가 국힘 쪽으로 들어서 선거 전략을 막 방송할 거야. 그것도 몇 명 때문에 그래. 보수가 죽으려면 안 되니까. 응? 지금 그 김기현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지지율을 60%로 끌어올릴 수 있고 내 국힘 지지율을 5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60%요. 김기현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20%뿐이 안 된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봐. 아이고 나 죽겠다. 고고TV 죽겠다. 응?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략적 허용을 하더라고. 미치겠다. 전략적 허용. 쉽게 거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수도권에서 뛸 인물이 없다. 수도권의 경우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인물들이 나서지를 않는다. 제가 말했죠. 절대 신진 인사가 윤석열 정권에 안 들어와요. 비판도 못하고 윤석열이나 김건희에 대해서 요만큼만 개미 눈곱만큼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저 적폐 모르고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갈 텐데. 응? 그래서 검토되는 것이 전략적 허용이다. 여권 핵심 인사 B는 총선에서 나올 경우, 총선에 나설 경우 검사공천 논란에 휩싸일 게 확실한 한동훈 그리고 소신은행으로 진보 진영에 의해 공공의 적으로 몰린 원희룡과 올 초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던 안철수와 나경원과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내뱉는 윤희숙 등이 전략적 허용 대상자들이다. 전략 같은 소리야. 전략 같은 소리. 그냥 구겨 넣는 거야. 구멍에다가 윤석열 똥구멍에다가 그냥 구겨 넣는 거야. 윤석열 똥을 빵빵 사가지고 다 죽여버렸는데 한동훈 어린이만 남겨놓고 윤희숙은 아직 정치적으로 멀었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다시 한동훈의 똥구멍으로 들어가, 윤석열의 똥구멍으로 들어가 이러니 미치겠다. 응? 전략적 허용이 완성되면은 다음 단계는 자객공천으로 간다. 미치겠다. 자객공천으로 간다. 서울 한수 이북, 강북에 여권은 당선 무풍지되고 경기 서남부와 서북부는 여당 전멸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과 승리 공식을 찾아내는데 국힘은 전력하고 있다. 이 미친놈들이야. 누가? 자객공천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상대방 핵심 인물과 대상 지역을 골라 선수를 내세우는 것인데 대부분 친문 출신 인사들이 돼 있고 야권의 전략 자산들이 포진돼 있다. 그래서 거점 확보를 해야 되고 거점 지역구를 묶어서 플레이어를 포진한 뒤에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득표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꼴값하고 있어. 그래서 여당이 승리해야 할 험지, 자객공천을 할 중심 지역은 한수 이북의 마포구 3곳, 서대문 2곳, 중량구 2곳, 광진구 2곳, 경기 서북부의 고양, 김포, 남양주 3곳 등, 고양 4곳, 김포 2곳, 남양주 3곳, 수원 5곳, 화성 3곳, 안양 3곳, 부천 4곳, 안산 4곳이다. 미친다. 한 놈도 당선 안 돼요. 여기 가면은. 한 놈도. 윤석열 통치하에서는. 그래서 전략적 허용, 그 다음에 자객공천, 그 다음에 거점 확보의 총선 전략을 충족시킬 만한 인물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이 한동훈이다. 미쳤다.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 폭락이야. 폭망이야. 폭망. 응? 여당의 시의원은 한 3선 정도 돼서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A, B, C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동훈이 내각에 남아서 윤석열 국정 운영을 도우면 안 된다. 한가한 소리다. 총선에서 이길 국리를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정책내 의회를 낙선시킬 자객공천과 한수 이북 중심 거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한동훈이의 마포 출마가 적극 검토될 것이다. 꼴값을 하고 있네. 꼴값을 하고 있네. 한동훈이가 마포를 가겠어요? 강남에 들어가지? 응? 가봐도 되지도 않고. 또 원희룡은 심상정이 있는 고향 갑에 자객공천을 하고 윤희숙은 임종석 문제가 있는 중구나 성동구에 가고 또는 고민정이 있는 광진을에 내세운다. 아니 광진을은 벌써 그놈아 가 있잖아. 뭐 누구죠? 지금 서울 정무부 시장 하는 놈. 그걸 갑자기 이름이 안 나오네. 그놈 하나 가도 고민정한테 죠. 있죠 왜? 관악구에서 보선에서 당선되고 유승민 거리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당세가 약한 경기 남북 지역에 허브가 돼야 된다. 아유. 또 안철수 같은 경우는 한수 이북에서 서울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 안철수를 분당합에서 빼가지고 한수 이북으로 넘기겠대. 어딜 가나 안철수는 당선이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얘네들이 지네 몽상만 꾸고 있는데 이거 허민이라는 애가 다 취재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나경원은 나경원과 김원혜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된다. 나경원이 미쳤냐 임마? 나경원 진짜 울어요. 요번에 동작을 빼버리면은 시키더라. 미쳤다고 나경원이가 오빠 따라다니면서 자리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저출산위원을 주고 나가 이 새끼야 밟아버리고 말이야. 너희 저출산 정책은 나에 대한 국정 도전이야. 이 지랄더라고. 그 다음에 시대재난 조정훈도 미치겠다. 조정훈에 나와서 뭐 어디 가려고? 그 다음에 반윤의 수장 유승민이나, 이거 반윤이라고 확실히 해놨어. 반윤의 수장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여권 핵심의 거부 심리가 워낙 커서 영입 보류, 허용 보류다. 전략적 허용 보류다. 미친.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전략적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응? 그러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를 날린 이것들을 누가 들어가요? 누가? 지들끼리 그냥 늙은이 데리고 앞에 홍위병 늙은 군인의 노래를 하면서 나 태어난 이강산에 군인이 되었다. 투사가 되었다. 아유 징글징글하다. 내년 선거 승리의 비밀은 외연 확장이다. 내년 총선의 결과는 인지도, 실력, 전투력, 삼박자를 골고루 갖춘 선수들을 등용해야 되고, 다양성의 공간을 채워줄 전략적 허용의 효과적 구사회복에 달려있다. 그것이 윤석열의 승패를 가려야 될 것이다. 미친놈들 아니야. 국힘에 인지도가 경북, 부산, 부울경만 있고 실력이 있는 놈 하나도 없고 전투력이 있는 놈 하나도 없고, 그걸 갖추고 있는 들이 인지도, 실력, 전투력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과 안철수죠. 이거를 갖다가 적폐몰이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항자, 윤석열 정권의 해방꾼, 종북몰이, 빨갱이, 민주당도 유승민은 빨갱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당으로 제발 가라 그러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뭘 해쳐먹겠다는 거야. 정상적인 말로 되질 않아요. 이런 기사가 요새 꽤 떠요. 그래서 내가 이 허민의 정치 카페를 방송했는데요. 얘는 완전히 몽상과 한상에 접혀 있어. 김건희 따라다니면서. 다음 영상은 김건희입니다. 그게 왜 자꾸 튀어나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